저건 유형편 처럼 가볼게요. 69쪽에 13번. 13번, 16번, 18번. 우리 다 갑니다. 넓이는 아예 안 나간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주의도 괜찮아. 자, 13번입니다. 13번, 69쪽에 13번 가보자. 함수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에 대하여 라지 fx가 인테그랄 x부터 0까지 접근하는 것입니다. t dt가 하나의 오직 한 극값을 가지고 싶다라고 해서 라지 f에 대한 문제를 나왔지만 우리가 극값을 가진다, 뭐 증가함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도함수를 보잖아. 도함수. 이제 미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일단 뭐 습관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영노준 것부터 구해라라고 해서 아래 끝과 밑 끝이 똑같아지는 것부터 구해놓고 시작하시라고 했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 라지 F는 안 쓰일 거야. 라지 F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어. 어차피 그 값을 보고 싶으니까 미분할 거야. 그래서 라지 F를 미분해버리니까 fx가 된 거지. 오케이? 라지 F를 미분하니까 fx가 돼. 자, fx는 뭐야? x 300은 마이너스 12x 플러스 a야. 그런데 그 값이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 도함수가 0이 되는 그래서 나타나더라라고 했어. 그치? 접할 때 빼고 중근 빼고 그렇다면 하나의 값을 가지더라라는 얘기는 이 녀석은 하나의 실을 가지더라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냥 하나만 되고 싶어. 여러 가지 풀 수 있거든요. 자, 이거를 그 전에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뭐 상수 문자가 하나면 이거 두 개 분리시켜가지고 그래프를 해가지고 한 점에서 만나게 하면 되고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냥 하나의 식을 가지니까 이거 그래프 그대로 판단해도 됩니다.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자, 이거 그래프하고 이거 그래프의 경점이 하나만 보고 싶어. 그럼 얘에 대해서 자 그거 설명했나? 변곡점에 대해서 1대 1대 있다고? 그래프 그릴 때 3차 1대 1대 1 기억나는 대로 했나? 1대 1대 1 오케이. 이것도 풀어볼게요. 근데 왜 이걸 생각했냐면 원래 함수 그래프가 지금 인수분해 아주 편하게 나와 있어. 인수분해 돼버리게. 즉 그래서 y를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거든.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자 0에서 한 근이 나오게 되고 자 루트 10이니까 2루트 3이겠구나. 2루트 3에서 한 근 마이너스 2루트 3에서 한 근을 가져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런데 이게 얼마냐 이 그래프가 바로 1대 루트 3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미분을 안 해도 2일 때 0이 될 것이다를 알 수가 있게 된다고. 그렇다면 자 2일 때 함수값이 얼마지? 2 곱하기 4 막팔이 16 마16이고 대칭적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16이 될 수밖에 없고 오케이. 그렇다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a라는 선은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마이너스 a는 일단 16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6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6 미만 마이너스 하니까 그리고 a는 초과 16 초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어차피 둘 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다. 자, 16번 할게요.
도함수들, fx가 주어졌네. fx가 이렇게 마이너스 1, 1, 2, 3 이렇게 1, 2, 3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 1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스몰 f예요. 스몰 f, 라지 f를 또한 인티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이것만 딱 봐도 그냥 라지 f하고 스몰 f는 서로 미분과 부정조건 사이의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문제에서 뭘 보냐면 그때 값을 구하죠. 그때를 구하기 위해서 또 미분한다는 얘기야. f0은 0인 걸 알겠지만 필요 없는 부분이고, 자, 미분을 하겠다라는 얘기. fx가 돼.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그림 자체가 뭐가 되지? 도함수가 되어버린다. 그때 갖고 와야 돼. 언제 0이 되는지를 찾아야 돼. 언제 0이 돼? 1일 때 0이 되고 3일 때 2에 0이 돼. 그렇다면 도함수가 f니까 맞불 많아서 원래 그래프는 자 1을 기준으로 그리고 3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결국 그때는 언제 나타나? 3에서 나타나잖아. 그래서 그때 값은 라지 F3을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 라지 F는 안 구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여기 X에다가 3을 집어넣어봅니다. 여기 3까지 FT, DT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자 0부터 2까지는 이 그래프니까 뭐 y는 x 빼기 1이겠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 빼기 4 플러스 3이 되겠죠. 각각의 그래프를 찾아가지고 0부터 2까지와 2부터 3까지 나누면서 접근을 하면 되는데 굳이 뭐 하려고 그래? 직선이잖아. 어차피 정적분은 넓이라고 했어. 넓이. 0부터 3까지의 정적분을 하시라는 얘기는 0부터 3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과 관계가 된 건데, x축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넓이가 빼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넓이가 더해지는 부분이야. 근데 이것과 이거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게 되고 이거 한쪽짜리 넓이만 구하면 되고 결국은 2분의 1이 됩니다. 라고 넓이로 해결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런 문제 됐어요. 그렇다면 18번 하겠습니다. 접근이 좀 더 쉽습니다. 미분보다. 18번 fx가 3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나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1의 인테그랄 1부터 x의 제곱까지의 ftdt. 너희 시험 날짜 나왔어? 추석 지나보신 분들까? 네. 그렇지? 한 10월 중순? 저희 10월 2일이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얘기구나. 네. 10월 10일. 그렇지, 개월에 맞는 건데. 10월 6일이면. 너무 했는데? 네? 너무 했는데? 친구가 얼마 안 나가있다 보니까? 실차이나요. 일단 정화의 로침들에 맞춰서 한 다음에 얼마나 쉬운 거라고 모르겠네. 너무 빨리 넣어가지고. 자, 이 문제 보십시다. 이거 딱 봤을 때 냄새가 나야 돼요. 미분 계수는 x가 1을 할 때 x 빼기 1분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리미트 x가 1을 할 때 x-1은 적분해서 x 제곱 집어넣고, 자, 적분해서 1로 돼야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우리 많이 했죠. x제곱하고 1이 있으니까 x제곱하고 1이 필요해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그치? 그래서 얘가 f 프라임, 라지 f 프라임 1이 돼버리고 여기 x에 1을 하면 2가 되겠죠. 그럼 어차피 라지 f는요 이것의 부정적분이니까 미분하면 스몰 f
쭉 1이 되어서 1로 주면 4 빼기 2가 되어서 4가 되겠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4시 쪽에 좀 더 치중해야 되거든. 이거 시간 20분인데 딱 20분 동안만 적분에 대해서 좀 올라갈 거예요. 조금씩 기분 하도록 하자. 알겠지? 자, 필 받으면 다 하시고 있는데 끝까지 다 끝내버려야지. 나중에 많이 편하지. 자, 저번에 간단하게 얘기했잖아. 적분 뒤에 적분의 활용 부분은 넓이에 대한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적분이 무엇이냐, X축 위쪽에 그래프가 있다면 A부터 B까지를 적분하면 넓이가 그대로 나온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X축 아래쪽에 그래프가 생기게 된다면 있다면, 자, 음의 함수가 마이너스 함수값이 더해지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적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넓이의 가장 기본. 그렇다면 두 번째, 자, 그래프가 X축과 Y축을 모두 다 지나게 되는데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A부터 B까지의 면적을 한꺼번에 나타내려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절대값 fx dx라고 합니다. 절대값이라는 얘기는, 자, 이 아랫부분을 위쪽으로 올리겠다라는 얘기야. 그치? 넓이적인 부분이 뭐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세요라는 얘기는 넓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얘기거든.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눠서 해야 되겠다. 아래쪽과 위쪽. 아래쪽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해 주셔야 되고, 위쪽은, 자, 그대로 C부터 B까지를 그대로 적분을 해 주시면 넓이가 나온다. 자, 표현적으로는 절대값이라고 해야 돼. 절대값을 푸는 게 아니고요. 얘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주시고, 세 번째. 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두 곡선도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니까 F가 이렇게 생겼고 G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자, 일단 가장 필요한 건 교점이야. 어디서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고, 자,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를 적분할 텐데 위에 있는 그래프 부분에서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빼가지고 적분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fx는 x 넣었을 때, 자, x 넣었을 때 함수값 fx는 이 부분의 길이란 말이야. fx. 그치? 그런데 gx는요, 바로 x를 넣었을 때 gx는 이 부분의 길이기 때문에 결국 두 개를 빼버리시면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부분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fx 빼기 gx를 a부터 b까지 적분하겠다. 무수히 많은 이 부분의 속도를 더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할 때는 이렇게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게 교점. 연립해 가지고 몇 점부터 찾는 거예요. 혹시 위가 뭐고 아래가 뭔지 모를 때는 그냥 적분하세요. 적분해가지고 음수답이 나오면 마이너스를 빼버리면 답이 됩니다. 알겠어? 4번, 네 번째는요. 자, 잘 자고 있구만. 이게 F고 이게 G야. 그렇다면 A, B, C. 자,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면 일단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절대값을 사용합니다. 절대값에서 빼주면 돼요. 전부 다 이 차이를 양수로 만들어가지고 더해버리겠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자, 이것을 직접적으로 구할 때는요. A부터 B까지는 F가 더 높으니까 F에서 G를 빼서 적분하시는 거고요. B에서 C까지는 G가 더 높으니까 G에서 F를 빼가지고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겠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라라는 얘기가 단순히. 모든 개념은 이거예요. 넓이에 대한 개념은 이거거든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암기해야 되는 것을 내가 쭉 적어줄 거야.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게 편리하게 풀 수 있거든. 자, 이런 개념이 책에 있는 개념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렇다면 책에 없는 개념을 일단 공식 부분을 정리하고 이건 반드시 적어놔라. 나중에 수능 모의고사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니까 쭉 정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하면 시간을 굉장히 앞당겨서 줄여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원리 공식. 첫 번째, 2차 함수들. 자, 2차 함수 그래프에서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차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고 2차 함수가 있는데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에서 두 분이 알파고 베타야. 그럴 때 쓰는 공식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자, 이 공식 잘 외워두십시오. 이해하는 게 아니야.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 공식 외워두시고 이 공식은 비단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만 구할 수 있느냐? 아니요. 자, 2차와 1차가 연립되어 있을 때도 2차와 1차가 연립되어 있을 때도 쪽 공식을 쪽 부분 구해서 이런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버리면 구할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a는 연립 후에 x제곱 개수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연립시킨 후에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하고요. 자, 최고차가 2차면 우리는 무조건 조공식을 쓸 수 있어요. 두 개의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할 때도 그냥 무조건 조공식으로 무조건 마무리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왜? 2차하고 2차를 연립하게 되면 원래 개수 A가 아니고 다른 개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야. 연립시킨 후에 개수. 어차피 2차하고 1차를 연립할 때나 2차하고 y는 0을 연립할 때는 2차 개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그대로 2차 개수를 쓰면 되는데 이 녀석은 바뀌게 돼요. 자, A가 바뀐다는 거, A가 바뀐다. 이걸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그 쓸 일 별로 없어요. 왜? 2차와 2차로 둘러싸인 부분 면적은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차가 2차는 무조건 이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런 모습이 있어요. 2차에서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이 같아요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는 길이의 B가 1일 때 2입니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편리하게 풀 수 있어요. 몰라도 모르면 못 푸니까 문제를 아니야. 몰라도 다 풀 수 있어. 열심히 노가다해서. 근데 시간이 좀 흐른다 이거죠. 알고 있으면 편하다. 자, 4번 2차 함수가 있어. 그런데 접선이 있어. 접선 여기를 T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알파부터 자 알파부터 T까지 접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도 있어. 그건 바로 3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야. 외우면 편해. 다섯 번째 예전에 고대 논술에 나오는 건데 증명하십시오를 접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접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 면적을 구하십시오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는 접점과 접점을 이어주는 이런 것과 자 넓이가
2대 1이 됩니다. 이 차는 이 정도까지를 외우고 있으면 편하게 풀 수 있어요. 베타가 아니구나. T. T라고 하잖아요. 베타라고. 상관없어요. 이걸 베타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거 아래쪽 넓이를 구하는 것보다 위쪽 넓이 구하는 게 훨씬 편해요. 왜? 이 부분 넓이는 이 공식으로 구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 구하면 되기 때문에 위쪽 넓이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해서 위에 거 구하고 절반을 주는 거예요. 이거 구한 다음에 절반에서 얘를 구하는 겁니다. 자, 3차 함수는요. 접할 때만 쓸 수 있어요. x축하고 3차가 접할 때 또는 1차 함수도 마찬가지. 1차 직선과 3차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접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때 공식은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입니다. 플러스 사인 부분. 접선과 만나는 점으로 둘러싸인 부분 면적입니다. 이거 하나가 좋고요. 세 번째 4차 함수. 함수는요. 4차 함수는 4차 함수도 접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접할 때만 쓸 수 있어요. x축하고 접하든 뭐 1차, 2차 접하든 2차로 접하는 거는 거의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해서 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5제곱 하나씩 거듭제곱이 커져요. 거듭제곱이 하나씩 커집니다. 3제곱, 4제곱, 5제곱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정말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구하라고 했고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면적 구할 때는 미분보다 필요한 게 당연히 X절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X절편을 구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너무 당연하겠지만 X절편이 0하고 2하고
2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0, 1, 2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치? 자,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 넓이 구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 삼차함수는 자체적으로 점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얘가 변곡점이겠구나를 알 수가 있어. 우리는 이거 넓이를 2배 해버리면 되겠죠. 0을 포함하는 걸 접근해야 좀 더 편리하게 접근이 되니까 0을 포함하는 걸 접근해서 2배를 해버리는 게 자, 쉽다라는 얘기. 어차피 접근해서 일러주라는 얘기는 개수만 남기면 되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남기시면 되겠다. 그치? 자, 마찬가지입니다. X축과 2차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고 마이너스 X마산 X 플러스 1이란 말이야. 위로 볼록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야. 근데 내가 넓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부분에 대해서 2까지 이 정도인가? 2까지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공식은 쓸 수 없고요. X축 아래쪽에 있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아래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dx X축 위쪽에 있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원래 걸 그대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dx 해주시면 나오겠다 라는 얘기고요. 열심히 하겠죠. 이 계산이 괜찮습니다. 적고는 어렵지 않은데 이 계산하는 게 참 귀찮아요.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2까지 계산하면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는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밑에 있는 문제 1번에 이 4번과 하나씩만 절반만 딱 푸십시다. 1번에 2번, 4번, 2번에 1번 이렇게 3개만 풀어보자. 다시 2번 4번 다시 1번
왜냐면 x축은 둘러싸인 동넓이기 때문에 x 절편만 구하는 거야. 그리고 X가 어디냐? 그 X축이. 아, 참. 그거를 내가 실제 한번 조제를 해보니까 그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야 되거든. S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렇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2, 2에서 뭐 이런 형태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괜찮은 여기서까지 여기 접근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접근을 시키면 되잖아. 근데 미분할 필요가 없어. 그래프 때문에 넓이에 대한 문제라서. 오케이? 좀 쉬었다가 다시 또 한번 씩 해보자.